여기에 이제 중심이 0,0인 원이 있는데,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지금. 그죠? 자, 원이 있는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요 ABP의 넓이가 뭐가 되는, 이제 자연수인 원 시위의 점 P의 개수를 FT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기억 먼저, F2분의 1이라는 것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2분의 1짜리인데 지금 여기 루트 2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2일 거고, 자, 여기 이제 수선을 그어버리면, 원점에서 여기 수선을 그어버리면 요 길이 각각 1대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1짜리 원은 얘 절반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상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 중에서 넓이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이제 자연수가 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요 길이가 지금 고정이잖아요, 지금. 요 길이가 얼마냐면 밑변 길이가 2로 고정이고, 뭐만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니까 뭐가? 이 직선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면 넓이가 자연수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까지의 길이의 최대값, 자, 반지름까지 길이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니까 최대값이 2분의 3이고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그 사이 정수는 1밖에 없잖아. 1이 되는 점이 어딨냐면 몇 군데 있을까? 여기가 2분의 1 넓이가, 여기가 얼마? 2분의 3이니까 1이 되는 점이 2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2개씩. 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F2분의 1은 몇 개? 2개가 있을 거예요. 대략 요 정도 있겠지. 얘랑 거리가 1차이니까 요 정도가 요즘 있겠지. P는 그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리미트 이번엔 t를 1 플러스로 보낼 때야. 1 플러스, 1보다 살짝 클 때를 말하는 거랑, 자, 그때 ft랑 f1을 비교를 하는 건데, f1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언제일 때? 1일 때잖아요, 지금. 반지름이 1일 때니까 반지름 1일 때는 여기 이제 접하는 요런 원이 될 거예요. 이런 원이. 그죠? 자, 이런 원이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 직선에서 요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2잖아. 이기 때문에 넓이가 2인 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넓이가 1인 삼각형이 2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몇 개가 있어? 총 3개가 있을 거예요. 1일 때는. 자, 그런데 1보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당연히 1보다 이제 살짝 올라갈 거니까 이쪽에는 넓이가 자연수가 나온 점이 없을 건데 1이 되는 점은 그대로 2개가 유지가 될 건데, 원래는 2가 되는 점 하나였지만 살짝 커지는 순간 어떻게 돼? 이제 보면 이 거리까지 자연수가 이 먼 지점보다는 짧을 때는 2점씩 생기는 거잖아. 그럼 1보다 살짝 커져도, 1보다 살짝 커져, 이 원이 살짝 커지는 순간 몇 점이 생겨? 2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2개는 같지 않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요런 발상으로 이제 디귿을 보시면 A가 뭐냐면 이제 T가 A에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인데,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지? 4까지. 자, FT가 T에서 불연속인 점. 자, 몇 개가 있냐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거리가 이제 뭐 자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자연수가 아닐 때는 계속 몇 개가 생겨? 뭐 정해져 있을 거야. 2개, 짝수 개씩 늘어날 건데, 만약에 이 반지름이 뭐가 돼버리면, 자연수가 돼버리면 최대값이 되는 점 또는 최소값이 되는 점이 하나씩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언제 때마다 이게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연수일 때마다 불연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뭐 굳이 다 함수를 안 구해봐도 돼. 자, A가 언제일 때? 아까 1일 때 불연속점이었잖아. 그 다음 A가 2일 때도 봐. 예를 들면 2면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건데, 2일 때를 기준으로 정수일 때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점이 한 점밖에 없잖아. 그런데 만약 2보다 살짝 커져버리면 최대값, 최소값 되는 점이 한 점씩 더 생기고, 살짝 작으면 한 점씩 줄어들잖아. 그래서 2일 때도 불연속, A가 언제일 때?
3일 때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일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불연속 개수는 총 3개가 나온다. 21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할 때 미분 가능할 때 gx의 극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b 빼기 fx랑 fx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볼 건데 b 빼기 fx랑 fx는 어떤 관계야? y는 2분의 b 대칭이야. y는 2분의 b. 요거 봐봐. b 빼기 fx랑 자, fx를 비교를 했을 때 얘를 항상 더하면 뭐가 돼? b가 되니까 이게 2분의 b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b 대칭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를 y는 2분의 b라고 했을 때 자, 3보다 클 때는 그냥 fx를 그리면 되고 3보다 작을 때는 얘 기준으로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 근데 일단 연속을 해야 되니까 3에서는 2분의 b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어디? 3,2분의 b를 지나가는 함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절대값처럼 생각을 하면 돼. 여기 x축이고 지나갈 때 절대값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정구간에서 gx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하니까 3에서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에서 그래프가 뭐 이런 상태로 그려져야 돼. 또는 이런 상태로. 또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떨어져도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에서 접해야 되니까 f'3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될 거고 자, f'x가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자, f'3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니까 이게 0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9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b를 구하려면 f3을 구하면 되는데 자, f3이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자, a가 9였으니까 다시 27 플러스 10 자, 이게 얼마야? 10이니까 b는 얼마가 나와요?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결국 fx가 뭐냐면 fx가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자 9x 플러스 10이면 자 요거 이제 전체를 미분하지 말고 그래프 그릴 때도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얘는 y는 10, 즉 y는 2분의 b인데 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여기 x축이 아니고 여기 y는 10인데 10과 만나는 점이 3과 0인데 3이 중근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fx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니까 여기는 1이겠네? 자 그럼 gx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gx는 3보다 클 때는 그냥 fx 그대로 그리면 되고 3보다 작을 때는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그대로 떨어지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fx에서 1, f1은 얼마냐면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이게? 1, 4, 14가 나오지? 자, 그럼 요점 좌표는 10 대칭이니까 1, 얼마가 나와? 6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gx의 극소값은 얼마다? 6이다. 자, 문제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저 문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어떤 얘기냐면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갔다가 다시 B에서 A까지 최단 거리로 돌아올 거야. 올 건데 자, R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든 변을 다 지나가야 된대. 그러면 R은 모든 변을 다 지나가려면 갈 때 올 때 각각 변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거나 가면 돌아오는 길이 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또는 요렇게 갔다가 즉 이 R을 다 지나가려면 처음에 가는 방향만 결정하면 돼. 노란 방향으로 갈지 빨간 방향으로 갈지만 결정을 하면 돼. 곱하기 2.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 자, A부터 C까지 갔다가 다시 C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 이제는 정사각형 모든 변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갔던 길에
이제 반대 정사각형 길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은 A부터 C까지 가는 경로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 이거는 뭐 계산하면 금방 나올 거고. 근데 A부터 C까지 가는 경로수를 이제 케이스를 좀 구분을 할 건데, 자, 요점을 지날 수도 있고 요점을 지날 수도 있고 요점을 지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을 지나갈 때를 볼게.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가 있지.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야, 나중에 계산할 때는. 자, 도로를 또 어떻게 도는 게, 요걸 1번 케이스 아셨죠? 자, 2번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점을 지나갈 건데, 요점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자, 위로 갔다가 뭐 요 경우든 대칭이니까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지?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자고.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자, 여기가 총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가지수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래서 얘가 총 2가지야.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지나가는 가지수가 총 4가지가 있잖아. 4가지 중에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가는 거. 똑같은 모양이 두 번 꺾는 거야, 이렇게. 두 번 꺾는 게 2가지. 요거랑 요거니까. 그치? 같은 경우잖아. 대칭이니까. 경우수 세를 땐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어. 계단 형태로 가는 거. 또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것도 2가지가 있어. 그럼 둘 다 다음에 몇 가지? 총 6가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럴 때 다시 돌아오는 경우수를 각자 따로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로 그냥.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A부터 C까지 갈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한 거냐면, 자, 이 경로를 이용한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경로수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랑 요거를 지나가야 되잖아. 여기서 정사각형, 여기서 정사각형, 이거 못 만들잖아, 지금. 총 6가지 중에서 요 경우 한 가지를 뺀 게 총 가지수겠지. 그 얘는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어. 정사각형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정사각형 만들 수가 있잖아. 자, 두 번째.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어떤 경로를 움직였냐면, 이 경로를 움직였다고. 자,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정사각형을 안 만들고 지나가려면, 요거는 한번 세어볼게. 그지? 자, 총 6가지가 있는데, 요거 되지? 네. 되고,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요렇게는 안 되지? 네. 이제 요렇게 갔으면 무조건 여기까지 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내려가면 안 돼. 요건 안 돼. 그지? 자, 그 다음, 요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얘는 안 되지? 여기서 꺾으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그 다음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요렇게 가도 안 돼. 또 요렇게 가는 게 2가지. 한 가지. 그지? 그죠? 또 뭐가 있어? 자기 자신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응. 자, 요렇게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자, 만약에 내가 경로를 이번엔 이렇게 움직였어. 반대로 뒤집어 줄 수도 있잖아. 곱하기 2는 나중에 해주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돼? 내가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갈 때 이렇게는 못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갔으면 무조건 내려가야 돼. 자, 이렇게 갔으면 내려갔다가 밑으로 못 가지.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 그치? 이쪽 방향 갔을 때. 자, 밑으로 갔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밖에 없어. 한 가지. 됐죠? 자, 여기 단가 다시 이렇게 못 가고 내려가야 되고 한 가지 안 되고 여기서 요것밖에 안 되잖아. 한 가지. 2가지가 다예요. 자, 그래서 총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자, 요게 몇 가지야? 5가지 했는데 이쪽도 있으니까 총 10가지. 요거 3가지인데 이것도 있으니까 총 6가지. 그지?
얘도 두 가지인데 반대 방향도 있으니까 총 네 가지니까 요게 몇 가지가 나와? 총 20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를 다시 돌아올 때 정사각형을 안 만들고 돌아오는 가지수가 20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갔다가 더 돌아오는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40가지가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 요런 언급 또는 요런 내용이 이과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예,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하실 때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GT가 의미하는 게 뭘까? GT를 해석을 한번 해보죠. GT를 무턱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GT를 해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GT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풀이가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예요. 자, GT가 뭘까? GT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보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이거. T분의 FT 빼기 A, F0야. 여기 리미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야? 미분이잖아. 미분은 뭐라고? 기울기잖아. 얘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가 0에서부터 원점이 아니고요. 원점 지날지 안 지날지 모르잖아. 이제 X가 0에서부터 X가 T일 때까지의 기울기야. 그죠? 이게 GT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GT라는 것은 F0부터 FT까지의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대충 한번 그려볼게. T가 양수로 했으니까 이게 Y축. 자, 얘가 무슨 값인지 몰라. 얘를 F0라고 둘게. 그냥 F0.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GT라는 게 뭐냐면 FT 3차함수를 그리는데 자, 0,F0를 지나갈 거야. 그죠? 그런데 GT라는 거는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를 하는 건데 자, T가 양수일 때 가족근이 뭐야? GT의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T까지 평균 변화율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지나갔어. 대충 이렇게 그래도 또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GT의 최소값은 뭘까? T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돼? 이 접선이겠지.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얘는 이 F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평균 변화율이 0인 게 이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대략적인 우리가 fx의 그래프의 계량이 뭐랑 접한다? y는 f0랑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게 y는 fx. 자, 이 값은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볼게. 나 조건이 뭐냐면 f'x가 ga를 만족하는 x값이 a이거나 3분의 5라고 그랬어요.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f'A랑 GA가 같고 f'3분의 5랑 GA가 같다라고 했어. 그럼 GA가 뭐라고? F0,F0부터 T,F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T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T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잖아, 지금. 그럼 그 같아지는 점이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봐, 어느 점에 접든지 간에 3차함수 그래프는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이 없다니까? 언제만? 여기밖에. 그치? 자, 여기가 그러면 A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GA가 0일 건데, GA랑 F'3분의 5가 같다. 즉, F'3분의 5도 뭐다는 얘기야? 0이다는 얘기잖아. 그럼 3분의 5가 어디 있을까? 여기겠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1대1, 여기가 얼마야? 당연히 5. 자, 그럼 거의 끝났죠. fx를 거의 구할 수 있어. f0는 모르지만 fx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5랑 0과 5에서 근을 가지면서 5에서 무슨 근? 중근이니까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얼마? f0라고 두시면 돼. f0는 당연히 뭘까? 상수. 자, 여기까지 됐지? 그냥 얘를 그냥 k라고 생각을 하자, 그냥. 자,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마무리를 살짝 볼게. 자, 얘가, 자, 일단은 이제 AM이라는 정의사실은 뭐냐면, F'X랑 GM이 같아지는 X값들.
m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x값이 몇 개가 나오도록 2개가 나오는 m들이 어떤 m들이냐를 묻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일단 혹시 모르게 이거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 f'x. f'x는 뭐 미분하면 요거 2개 군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물론 최고차 계수 앞에 3일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것도 나중에 쓸 확률이 매우 큰데, 자, 어떤 얘기냐면 f'x랑 gm이라는 건 뭐야? m까지의 기울기지. 그 m까지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f'x가 2개가 있어야 된대. 자, 그럼 한번 볼게. 만약에 m이 여기 있어. 그럼 m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f'x는 평균값 정리에 있으면 몇 개? 최소 하나는 있겠지? 3차함수니까 어디? 얘랑 기울기 같아지는 여기 하나가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2개가 나오기 위한 n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최소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요 구간 내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얘랑 같아지는 점은 한 점밖에 없지. 계속 한 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계속 한 개야. 여기서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여기까지는 얘랑 기울기 같아지는 접선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 접선이 저점의 좌표의 개수잖아 지금. 그래서 처음으로 올 때 m이 올 때 이 평균 변화가 같아지는 x값이 5랑 3분의 5 2개가 나오잖아. 자, 그럼 m이 올 때부터 나올 거야. 그지? m이 올 때 2개 나와. 자, 예를 들어 더 커졌어. 만약에 여기야. 여기 m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랑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뭐가 m보다 작은 접점이 몇 개 있냐? 몇 개 있어? 여기서도 2개가 있지. 이렇게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계속 2개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2개가 나오느냐면, 자, 계속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요 안에서 커버가 안 될 때가 있겠지 한번. 자, 그게 언제일까?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 됐어요?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접선을 한번 그려볼까? 자, 이 접선보다, 봐봐. 여기서 접선의 최대값이 요거잖아, 지금. 자, 여기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버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보다 기울기가 커버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얘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없잖아. 그럼 이쪽은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얘가 돼버리면, 여기랑 여기 평균점이 3개가 더 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n값이 얘보다 넘어갔어. 오버. 이 기울기가 커졌어. 이렇게. 그럼 얘랑 접선 기울기 같아지는 점이 물론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지.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뭐가 돼? 한 개가 되겠지. 그럼 n값 마지막 n값의 마지노는 여기야.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당연히. 그치? 자,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 점의 좌표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접선이잖아? 여기가 5였지, 아까 전에. 여기가 3분의 5였지? 자, 여기가 무슨 점? 변곡점. 3분의 10이지? 자,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니까 여기가 얼마겠니? 10이겠지? 그럼 10에서 얘랑 접선 기울기 같은 게 1개, 그 다음에 이 접선, 0, 2개 나오고, 그 뒤로는 얘랑 기울기 같아지는 접선 여기 하나 나오고, 그 앞에서는 없잖아. 그러면 AN이 몇 개야? 1개가 되겠지, 다시.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3차함수니까, 3차함수에서 특정 기울기가 같아지는 선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 2개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2개가 나오거나 1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그 뒤로는 이제 이 접선 기울기보다 큰 기울기는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m이 10일 때까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m이 5, 6, 7, 8, 9, 자, 10일 때는, 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들어가겠네. 그지? 10일 때는 10과 0인데 0이 안 들어갈까? 10은 안 되겠네. 10은 빼버리고 5, 6, 7, 8, 9 이렇게 5개가 있을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자연수의 n값의 합은 이 5수의 합이니까 등차 수율이니까 답은 얼마? 35가 나오겠죠.